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정부의 사회복지 제도 중에서 In-Home Supportive Service, 우리말로 하면은 간병인 서비스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간병인 서비스는 이제 우리가 IHSS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In-Home Supportive Service의 약자죠. 근데 이것은 이제 메디칼에서 지원을 해주는 플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디칼에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칼하고 인홈 서포티브 서비스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근데 이 IHSS 서비스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치더라도 자동적으로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IHSS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메디칼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플랜을 조금 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서비스를 받게 되면 어떠한 서비스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집에서 어떤 가사도움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간병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플랜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거나 몸이 병약해서 그런 메디칼리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간병인 서비스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서비스들이 제공되냐면 우선 집안 청소나 세탁, 그 다음에 음식 준비나 음식 재료를 구입하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죠. 그래서 개인 간병인들이 여기 와서 이제 이런 일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대변, 소변 그런 거 할 때 불편하신 분들도 도와드리고, 목욕하는 거, 머리 손질하는 거, 그 다음에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는 것까지도 이런 도우미들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갈 때 함께 동행해서 드라이브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어려운 상황에,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관찰해 주는 그러한 간병 서비스도 같이 해드립니다. 그러나 이 항목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어떤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제공되질 않습니다. 제가 이제 스크린 위로 띄워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실제 실행은 카운티 오피스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LA 사시거나 뭐 오렌지 사시거나 아니면 다른 카운티에 사시는 분들은 카운티 정부 사이트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65세 이상 된 시니어분들 또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 디서빌리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격이 되는데 사실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단지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미국과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에서 꼭 거주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플랜은 메디칼에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메디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랜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메디칼을 현재 받고 있거나 아니면은 신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디칼 수혜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뭔가 신체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니죠, 정신적으로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의사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이 혜택을 신청할 수가 있고 또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영주권자들은요, 5년 이후부터 영주권 취득 이후에 5년 이후부터 이 혜택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메디칼 종류가 아시겠지만 90가지 이상이 됩니다. 아주 많은 메디칼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SSI 또는 SSP를 지금 받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웰페어를 받고 계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플랜에 누구든지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웰페어 받는 금액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 SOC라고 표현을 하는데 Share of Cost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비용 부담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메디칼 이제 자격이 되겠는데 똑같은 자격입니다만은 인컴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자산 규모가 많으면 또 메디칼 자격이 없죠. 이 플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싱글인 경우에는 2,000불, 그리고 부부가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3,000불을 넘게 되면 자격이 없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은 이제 받을 자격, 그 다음에 어떤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신청을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그 소셜 서비스 오피스가 다 클로즈돼 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서 어플라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그 화면으로 띄워드리겠고요. 베이지컬리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한 달 이내에 그 인터뷰를 언제 하겠다는 연락서를 받게 될 겁니다. 그 인터뷰는 소위 needs assess라는 그런 그 과정인데요. 그걸 통해서 어떤 종류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당받을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카운티 오피스에서 계속 주관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카운티에 있는 그 소셜 워커들하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개인 간병인 그 인홈 서포티브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걸 말씀드렸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메디칼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이고, 그래서 메디칼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간단하게 메디칼에 대한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메디칼 종류가 90가지가 이상 되는 아주 복잡하고도 다양한 그 서비스가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 메디칼 서비스는 연방정부에서 50% 자금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정부에서 50% 자공 지원을 하되, 운영은 카운티 오피스에서 합니다. 그래서 카운티 오피스에 있는 소셜 서비스 디파트먼트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IHSS 기준하고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디칼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자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베이직한 형태가 되겠고요. 자격자가 되겠고, 그 이외에도 5년 이상 미국에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이민자들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문제가 있는 어린이나 연령 관계없이 그 디서빌리티가 있으신 분들은 이 메디칼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디서빌리티는 이 주정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연방정부에서,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에서 인정하는 그런 디서빌리티, 그 자격이 되었을 때 혜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디칼은 베이지컬리 인컴이 적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득이 작고 자산이 적은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공해주는 정부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이게 올해 작년 12월부터 좀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우선 소득 면에서는 만약에 혼자 사시는 분 같으면 1,468불, 그 다음에 커플인 경우에는 1,983불까지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은 별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혼자인 경우에는 2,000불, 그다음에 커플인 경우에는 3,000불 자산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인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모든 소득을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적용하는 인컴은 소셜 시큐리티에서 제공해주는 SSI 베네핏 그 자격 심사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 그로스 인컴이 아니고 카운터블 인컴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 그 인컴하고 뭐가 다르냐면, 우선은 만약에 일을 해서 소득을 버시는 분이 있다면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의 반만 인컴으로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20불을 디덕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만약에 커플 중에 한 사람만 메디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만슬리 니드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인과 한 사람 같은 경우는 600불 금액을 디덕트해서 그 카운터블 인컴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컴이 조금 애매하게 그 기준치를 벗어나시는 분들은 한번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상담을, 그 메디컬 오피스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컴이 애매하게 그 높으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조금 오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헬스 인슈런스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그 보험료 내는 것을 또 뺄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메디칼을, 그러니까 100% 지원받을 수 있는 메디칼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추가로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메디칼은요, 크게 나이가 65세가 돼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양로병원에 신세를 져야 되기 때문에 메디칼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양로원, 여기서 주로 이제 양로 호텔이라고 표현하죠. 양로 호텔에 입소하기 위해서 메디칼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데에 가서 좀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메디칼이 있으면 본인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선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건들은 각각의 다른 기준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소셜 워커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인타운에서는 그 몇 군데 양로원이 그런 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양로 호텔에서도요, 본인의 돈 지불하지 않고선도 그 양로원에서 거주를 할 수가 있죠. 이제 그 메디칼 혜택을 받아서 메디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런 때는 개인적으로 개인이 그 인컴이 1,468불 인컴이 넘지 않으면 자격이 됩니다. 물론 그 자산은 2,000불 넘지 않아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양로 병원에서 그 좀 신세를 져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시면, 그때는 인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오해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컴이 많으면 양도병원에서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컴이 많아도 양로병원에서는 그 메디칼을 통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인컴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쉐어 오브 코스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토탈 비용 중에서 일정 부분은 자기가 부담을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양로병원에서 그 한 달을 갖다가 이렇게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하면 대략적으로 10,000불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메디칼에서 지원받고 본인이 일정 부분을 낸다 하더라도 인컴 내에서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을 내지 않고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인컴이 많다 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메디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트라이 하시길 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메디케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메디케어도 있고
메디칼도 있으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로 메디라고 표현들을 하죠. 그런 분들은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메디칼 익스펜스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메디칼하고 메디케어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냐면요. 우선적으로는 메디케어가 모든 의료비를 지불해 줍니다. 그러면 메디칼에서는요. 메디칼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냐면 메디칼 소유자한테는 그 밸런스 빌링을 못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메디케어에서 제공해주는 그 80% 일반적으로 80%만 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연방정부법에 의해서 MSP라는 그런 플랜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QMB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또 법이 또 따로 있어서요. 그 MSP 플랜에 그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밸런스 빌링을 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MS 플랜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메디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인데요. 결론적으로 메디칼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추가로 개인한테 메디칼 빌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메디칼이 있는데 병원에서 돈 내라고 오면 그거는 위법행위입니다. 그래서 메디칼 카드를 카피 떠서 보내주시면 그 자기한테 온 필은 페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그 메디케어도 있고 메디칼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QMB라는 그런 플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인컴이 한 1,000불 좀 남짓 그 되시는 분들이죠. 그 이하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메디케어 파트 A까지도 메디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그 40점이 근로소득을 통해서 크레딧을 받은 게 40점이 안 되더라도 메디칼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요 그 QMB 플랜을 통해서 메디케어 파트 A 보험료도 안 내고 파트 B 보험료도 안 내시고 메디케어 A, B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40 크레딧이 안 되시는 분들도 그런 혜택을 이용해서 그 풀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당이 되는지도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IHSS 개인 간병인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메디칼 혜택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같이 한번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사실은 너무 복잡한 내용들이 많은 플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anyway 이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소셜 서비스 카운티 오피스에 전화를 해보세요. 그럼 담당자하고 특히 LA 같은 경우는요. 그 전화를 하시면은 한국인 그 서비스 해주시는 분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 웬만한 질문들은 그분들이 다 답을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같은 경우에도요. 메디케어도 마찬가지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애매하신 분들은 소셜 서비스로 직접 전화를 해서 자격 여부를 한번 좀 확인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